밖에 오니까 비가 조금씩 떨어지던데. 비는 안 맞았나? 다들? 자, 반갑습니다. 오는 길에 출석부를 갖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출석을 갖다 확인할 그 내용은 아니고, 혹시 수강 신청 안 됐는지 궁금한 사람들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얼굴 마주치는 김 해가지고 우리 네 한번 들어봅시다. 배문주, 임혜민, 홍성현, 백민철, 정유진, 박민주, 이영준, 김슬기, 이장희, 최강산, 최예원, 미안, 한리용, 김강원, 남덕호, 노대원, 이결, 신현수, 이규희, 이현정, 허다정, 왕보연, 강규호, 강선유, 고혜원, 김나은, 김동심, 김영하, 김인현, 김충식, 노영규, 오랜만이다, 야. 지난학기 수업 들었거든. 박상은, 박수진, 브라노바 페루자, 성진환, 성현석, 손혜림, 신재윤, 양다현, 양지웅, 윤세결, 이상호, 이아롬, 이은정, 이준경, 이진아, 전성준, 성준이 예나 지금이나 참 과묵하구만. 정현준, 연준이 잘 보냈냐? 정회채, 조휴담, 주혜린, 최빛나리, 최윤호, 최인홍, 한상욱, 홍남호, 황동매, 황지원, 김하은, 문은서. 네. 자, 혹시 안 부른 사람 있으면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기다 벌써 깔았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맞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 2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가 적당해가지고 이렇게 이 수업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외부에서 지금 여기에 청강을 하러 온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냐면 먼저 진도를 좀 나가려고 그래요. 먼저 진도를 나가서, 그지? 예전처럼 진도를 나가서 우리 첫 번째 수업을 갖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한 학기 동안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나누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다 한 10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아, 이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나가도 내가 전혀 심리적으로 오펜드를 안 당할 테니까, 왜 그런데잖아. 목사님하고 교수는 수업이나 설교 도중에 나간 사람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애 중에 한 애는 지금 내 제일 베스트 제자가 된 친구도 있어서, 정은기라고 여러분 선배 있어. 아는 사람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간에, 일정이 안 맞거나, 이 수업이 좀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다 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라버스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할 거예요. 강의 계획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이 내용을 갖다 중점적으로 먼저 할 테니까, 그리고 강의 내용은 강의 끝나면은 바로 우리 와이색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트 필기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들으면서, 요런 거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많은 학우들하고 같이 부대껴 가면서 또, 뭐 좋은 일, 나쁜 경험 같이 해가면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픽인가? 또 본인이 그걸 갖다가 과연 한 학기 동안 했었을 때 무엇을 얻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중점적으로 해서 요 첫 번째 강의 내용을 갖다가 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 강의 계획서 설명하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갖다 넘어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인간 중심 디자인, 이게 이번 학기에 학부 수업을 하는 제목이에요. 인간 중심 디자인. 그래서 워낙은 이 과목의 이름은 휴먼 터치 신상품 개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을 갖다가 한 십몇 년 동안 했었고, 십몇 년 동안 하다가 요번에 이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 첫 번째, 좀 팬시해 보이는 것 같아서. 두 번째, 그동안 하도 악명이 나 있어서 이제 좀 개과천선 좀 해보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위에 다른 이유.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하게들 얘기하지 뭘. 첫 번째, 그게 좀 팬시해 보여? 다행이다, 야.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과거에 나 수업 듣던 때는 대부분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다. 수업 들었던 사람은 손 안 들고, 안 들었던 사람들만 손을 들었어요. 자,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그럼? 자,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휴먼 센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미 있는 분야이고 말하자면 어떤 주제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수업에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 내가 별로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제목하고, 이 수업이 제공되는 경영학과라고 하는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왜 디자인을 갖다가 경영대학에서 하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상당히 인간 중심적으로는 생겼는가 보네. 그렇죠? 두 번째, 왜 경영학과에서 디자인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 디자인 그러면은 그걸 갖다 꼭 경영학과에서 그런 공부를 갖다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벗어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뭘 갖다가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다든지 사실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사고라고 하는 방식, 디자인적으로 사고한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그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거냐 하는 관점에서 이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중심 디자인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수업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저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갤럭시 S5 있는 사람 이러니까 삼성이 어렵다고 그러지. 정말 아무도 안 샀어? S5? 큰일이네. 거기 부사장이 내 친구인데 큰일 났네. 자,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서 우리 갤럭시 S5 시장에 출시하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10% 정도 빠졌어요. 그죠? 굉장히 큰 아주 타격을 받았죠. 물론 그게 갤럭시 S5 때문에 10%가 빠졌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러나 S5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마켓에서 우리 전체 총 주가의 10%가 빠졌어요. JP 모간의 회장이 마음 먹고서 그냥 삼성전자를 한번 질렀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S4하고 S5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S4에다가 뒤에다가 저렇게 천같이 저렇게 근데 그거 제안한 사람이 사실은 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렇게 천처럼 저렇게 박아놓은 게 도대체 저게 뭐 어떤 의미에서 좋으라고 저걸 저렇게 박아놨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G3하고 이제 비교가 좀 됐어요. G3하고 비교가 되면서 이게 삼성전자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낼 만한 역량이 없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말하자면은 성장을 그만하고 이제 쇠락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었죠. 반면에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가지고 있거나 가정을 봤다 아이폰 3S인데 저게 언제였죠? 97년? 98년? 이때 나왔고 한국에는 99년에 나왔는데 2009년. 쏘리. 10년을 갖다가 내가 편집 좀 해주세요. 10년을 갖다가 건너뛰었네. 네, 맞아요. 그런데 저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정말 굉장히 뭔가 새로운 애가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하는 걸 우리 저 손에 한번 쥐어본 사람은 처음 느꼈을 거고 난 아직도 저게 2개나 우리 집에 있어. 둘 다 뭘로 쓰냐면은 하나는 음악 스트리밍 받아가지고 스피커로 뽑아내는 걸로 쓰고 하나는 그냥 MP3 플레이어로 써요. 그런데도 보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보내기가 싫은 이유가 이제 그것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왔던 거죠. 그 두 가지의 제품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너무 극명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갖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전체 세일의 한 50% 이상은 새로 만들어낸 제품에서부터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ROI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 그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하는 정도의, 내가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90원을 갖다가 회수를 했어요. 그럼 90원에 90% 이상, 그러니까 99, 81, 80원은 그 중에서 어디에 투자한 거?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한 돈. 거기서부터 ROI가 창출이 된다. 그 다음에 전체 마켓 쉐어의 거의 50% 정도가 새로운 제품에서부터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써서 새로운 제품을 갖다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어느 한 회사에 특정된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낸 제품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새로웠냐, 또 얼마나 그게 시장에 효과가 있었냐를 찾아보니까 아주 후하게 평가를 해줘도 10개 중에 1개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거 굉장히 새로운 제품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다 내놨는데, 실제로 마켓에서 소비자들이나 또는 경쟁자들이 바라보는 그 제품은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S5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냈는데 왜 그것뿐이 안 됐을까? 그래서 혹시 그게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다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처럼 이런 IT 인더스트리는 그게 좀 힘들고, 뭐 전통적인 이런 뭐 농업, 수산업 뭐 이런 데는 좀 더 가능할까 하고 그걸로 봤더니 도메인별로 산업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여전히 10%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1개 정도 마켓에서 그거 참 괜찮고 새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런 작품으로 묻혀지고 사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 나온 제품만 해도 이런데, 이게 마켓에 못 나온 애들까지 합치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래프 중에 하나일 텐데, 처음에 이 목표를 세워서 시작한 그 프로젝트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마켓에 가가지고 런치된 제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10,000개, 이건 이제 기초의학이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더 심한 예를 가져오긴 했는데, 10,000개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래가지고 사업까지 가는 거는 1개예요. 나머지 9,999개는 중간에서 다 걸러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1개짜리가 모여진 100개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제품 참 괜찮고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00개 중에 10개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곱하고 해보면은 한 10만 개 중에서 1개.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제품 참 새롭고 나한테 좀 좋은 그런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그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벤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빨리 깨끗하게 접고 돈 잘 주고 이렇게 망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하여튼 명 길게 가지고서 버티고 있는 거, 대학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뭘까? 그런 이유들이 뭘까를 갖다가 고민을 갖다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이런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야기시키더라.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 만한 리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거기다가 이걸 그중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진득하게 한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건드렸다 저거 건드렸다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시작은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막 두서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거 뭐 대부분 한번 창업해본 사람은 절감하겠지만, 뭐 자기가 혼자 다 하죠. 앞뒤, 전후 좌우로 자기가 혼자 다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갖다 이제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는 꽤 많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다들 좀 작고 자잘하고 별로 그렇게 임팩이 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내가 이거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야 됐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외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갖다 벌려놓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갖다 잘 매니지먼트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실패율도 굉장히 높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신상품 개발이라는 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거에 아주 티피컬한 그래서 10,000개 중에서 1개가 서바이브를 한 거고 그 중에서 100개 중에 1개만 10개만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중에서 지금 사업하는 사람, 벤처에 있는 사람 1명, 2명 어떻게 좀 마음에 와 닿아요? 저 팀은 잘하나 보다. 어때? 자, 그렇다고 뭐 내가 해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제 나 같은 대학 교수가 빨리 학생들을 갖다 디스커리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창업하지 말아라. 인생 망친다. 막 이러고. 디스커리지 하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험난한 길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피하고서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받는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냐? 뭐 해서 돈 받으면 다행인데, 절대로 하지 말라. 나는 하지 말라 그래. 왜 하지 마냐면, 그 쥐약이에요. 그걸 받으면은 당분간은 살아. 당분간은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생력을 갖다 점점 잃어버린다.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정부 지원금으로 사는 벤처들이 많아요. 그게 당장은 사는데 롱런으로 봐서는 자기 살 갉아먹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뭐 당장 직원 월급을 줘야 되면 해야죠. 근데 또 그 뭐해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즐길 수 있으면 재밌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나도 동감해요. 실패를 하더라도 재밌게 했으면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많은 걸 배우니까 꼭 그게 최종 엔드골은 아니니까. 근데 뭐 계속 실패만 하면 또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할 수도 없고. 많이들 이제 고민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거나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뒷단보다 앞단에 신경을 많이 쓰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걸 갖다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앞단에서 뭐를 만들어야지 되는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예요. 실제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게 이제 앞단이고 이게 뒷단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자금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뒷단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앞단보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이제 나중에 집어넣고 나서 이 산이 아니었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걸 갖다가 복구해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을 중요시해야 되고 앞단에다가 조금 더 힘과 노력을 갖다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 상당히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의 일환으로 나온 게 이 인간 중심 디자인 또는 휴먼 센터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휴먼 센터 디자인의 등장 배경을 갖다 설명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휴먼 센터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책이 말하자면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 책에 그 사람 이름이 던 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던 너만이라는 사람이고 나이가 80인데 아직도 그 굉장히 정정하고 지금 UC 샌디에고에 올해서부터 새로운 디자인 스쿨 만든다고 지금 거기 가 계세요. 근데 나 며칠 전에 이메일 와가지고 자기 새로운 디자인 스쿨 만드는데 딘을 할 테니까 연세대학교랑 같이 하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나는 80이 아니어서 어떡하냐 막 이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붙여진 문이에요. 노만의 문이라는 문인데, 자, 이 문에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 문의 문제점이 뭘까? 손잡이가 어떻게? 손잡이의 위치가 좀 낮게. 자, 이 손잡이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문을 열 것 같아요? 쪼그려서? 당기면 열릴까? 이게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밀어야 돼요.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밀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양을 갖다가 보면은 사람들한테 도저히 저것만 봐선 저걸 밀어야 되는지 당겨야 되는지 밑으로 끌어야 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특히나 한쪽은 풀이고 한쪽은 푸시라고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을 무시한 디자인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로 실제로 세상은 굉장히 많이 꽉 차여져 있다. 그 앞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런 실수를 갖다 하지 말자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있는 웬만한 조그만 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들어가고 전문 지식이 들어가고 또 많은 요소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돼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고려할 때 과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생각해왔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양반이 시작하면서 휴먼 센터 디자인이다.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던 노만 박사가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가장 그 안에 무슨 얼마나 하이텍이 들어갔느냐 그것보다도 사람과 그런 어떤 디바이스나 테크놀로지 간에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제일 앞단을 보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 그 앞단을 갖다 너무 무시치고 그 다음 단서부터를 갖다 열심히 팠다는 거죠. 그래서 앞단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좋아하는 즐겁고 재미있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단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할머니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사람들을 갖다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이 이제 83시세요. 83시신데 지금도 컴퓨터를 가지고 마작을 하셔.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컴퓨터 마작 게임은 정말 노인복지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 이 83세 친구분들도 별로 없으신데, 하루에 2시간씩 집중해가지고, 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노인이, 83세 노인이 그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쁘게 만들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처럼 거의 터질 뻔 했어요. 거의 터질 뻔 했는데,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나? 이게 이제 워낙 도심에 가까운 데 있는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한번 터졌으면 정말 초대형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를 가지고서 그 중에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 분석을 했더니 제일 큰 문제가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컨트롤룸인데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좀 삐끗하면은 여기에 있는 한 300~400개짜리 그 램프에서 전부 다 불이 깜빡깜빡거려.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무지하게 시리어스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진단이 나오냐면 조종사 과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대부분 어떤 판단이 나오냐면 조작자, 조작 미수, 이렇게라고 해가지고 원인을 갖다 나타내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다.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낸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를 하게끔 만들어낸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디바이스를 만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먼 센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런 앞단에 있는 사람과 그런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 간의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시장에서 억셉트가 되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게 인간 중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이제 1시간만 딱 듣고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왔다. 근데 이제, 그래, 휴먼 센터 디자인이 뭐냐?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사람의 니드를 생각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생각하는 것. 그게 휴먼 센터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이 휴먼 센터 디자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이에요. 이걸 막 어떤 씨뿔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림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 기술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갖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철학 하에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 디자인 그런 이슈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인포메이션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작동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에어리어 오브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게 되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요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쪽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강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또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강론에 대한 과목을 갖다 들을 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이 밑에 요 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는 나는 요 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익스피리언스라고 봐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 UX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UX가 굉장히 중요하다. UX라고 하는 것이 상품 기획이나 상품 개발이나 또 상품 평가나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하다. 뭐 요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UX 파트가 뭐 몇천 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이렇게 석박사급으로 해가지고 모아놨으니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예, 뭐 굉장히 큰 조직들 가지고 LG 마찬가지고 뭐 SKT나 KT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새 기업체들마다 이제 이런 쪽에다 굉장히 포커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많이 뽑아가고 있어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게 뭐냐? 특히 이제 UX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요걸 갖다가 요 데피니션은 어디서 내린 데피니션이냐면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UX,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디파인을 해놓은 거예요. 읽어보면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갖게 되는 모든 감정과 지각과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느끼는지,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어떤 선호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어떤 인지를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사용하기 전에 또는 사용한 후에 모든 전체 과정에서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각하는 모든 것. 그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것들이 요새는 그냥 컴퓨터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제일 큰 파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이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게 삼성전자로 갔고 그다음에 뭐 LG전자나 이런 기타 이 단말기 회사들하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갔고요. 요새는 이런 피지컬한 회사에서도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폭스바겐 뉴 골프인데, 이런 차들 보면은, born with experience,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경험에 치중을 하겠다. 이거는 포드사의 사장인데, 포드사의 사장이 신차 발표를 하려면은, 자동차 박람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안 하고 CES라는 가전제품 박람회에 와서 신차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 박람회 전자제품들처럼 자기네들도 이 드라이버의 익스피리언스를 파는 회사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걸 갖다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한 후의 경험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최근 한 2, 3, 4년 사이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나도 그런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딜 것 같아?
얼마 안 됐어요.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 어디를 갔었냐면은 독일의 뮌헨을 갔댔어요. 뮌헨에 출장을 갔다가 그 뮌헨에 있는 BMW 그 벨트라고 하는 그 저기 전시장을 갔더니 거기에 내가 꿈에 그리던 바이크가 있어서 사진은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폰만 잡아도 너무 좋더라고. 자, 이걸 우리가 사람들의 익스피리언스 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본 때가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갖다 리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진정한 경험 또는 언익스피리언스, 그냥 관사, 언에 언만 붙여, am만 붙여서 언익스피리언스라고 해요. 그 경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됐고 그게 참 좋았고 참 유쾌한 즐거운 경험이었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도 꼭 있죠. 이거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예요. 이 리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 진정한 경험, 한국말로 하면은 번역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 리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용어는 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1930년대에 미국 실증주의 철학의 아주 대가였던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존 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책 중에 아트에즈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책인데 그 철학책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어떨 때 이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느끼냐 하면은 자기 인생의 아주 마스터피스적인 작품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 그게 리얼 익스피리언스다.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해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없어요? 베를린에 있어요. 베를린 필하모니의 홈시어터. 홈시어터고, 요게 베를린 필하모니고, 작년에 내가 결혼 25주년 됐어요. 결혼 25주년이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나는 명품백 사줄 돈이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악가는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그 베를린 필하모니 그 홀에 가서 그 음악을 갖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결혼 25주년에. 그러면은 보통 대학 교수가 뭘 하게 제일 먼저? 그렇지. 그 시간에 거기서 무슨 학회가 있나? 를 찾는 거야. 그래서 그 학회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페이퍼를 써서 억셉트가 돼서 가야지 이제 항공료가 나오고 호텔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쯤 앉았어. 이 사진은 아니야. 이 사진은 아니고 여기쯤 앉았어요. 여기쯤 앉아가지고 결혼 25주년 기념식을 저기서 했어요. 둘이서 앉아서 베를린 필하모니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해줘야 될 거는 나는 시작할 때 자서 끝날 때 깼어요. 근데 와이프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험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베를린 필하모니 그 홀이 아쿠스틱하게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어서 이 음악의 울림이나 그런 게 정말 좋대요. 자서 잘 내가 기억이 느끼지 못했지만 하여튼 좋대. 그리고 그때가 송년음악회 비슷한 때여서 음악 레퍼토리도 굉장히 좋았댔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이제 리얼 익스피리언스다. 근데 그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게 되면 이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라는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겠죠. 이런 경험을 갖다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한테 이런 경험을 주려. 이러면은 돼.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어디냐면은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예요.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포르쉐 뮤지엄. 내 차가 포르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대학 교수 되는 순간에 포기했어. 근데
요게 뭐냐면은, 내가 찍어서 잘 아는데,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있었거든? 여기서 밥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쫙, 이제, 요렇게가 가족이. 이게 딸이고, 이게 이제 주인이고, 여기 두 사람이 친구인 것 같아, 보기에는. 뭐냐, 이 아저씨가 이 노란색 포르쉐를 갖다 지금 받으러 온 거예요. 인도 받으러 왔어. 그래가지고, 그 포르쉐 뮤지엄 앞에서 밥을 딱 드시고서, 이제 이 친구가, 차 나왔다고, 여기 밥 먹는 데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와서 요 노란색 포르쉐를 갖다가, 이 친구가 몰고서 공장에, 포르쉐 스투트가르트가 이 포르쉐 공장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가운데 뮤지엄이 있는데 그걸로 이 노란색 포르쉐를 쫙 몰고 와서 투투투투투 그래서 탁 찌어놓으면 이 아저씨들이 그냥 막 밥 먹다 말고 뛰어나가가지고 키 받아가지고 기념사진 찍는 거야. 이 아저씨가 이날 어떤 경험을 했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자 이런. 쉽지 않겠지. 그걸 만들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벌써 포르쉐 샀을 텐데, 그지? 그래서 그게 쉽지 않지만 목표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자기 딸 앞에서 이 친구들 앞에서 팔짱 끼고서 느꼈을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보자 하는 게 휴먼 센터 디자인. 그런 휴먼 센터 디자인에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좀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적어도 3가지 조건은 있어야 된다. 그 3가지 조건을 갖다가 가장 잘 맞춘 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긴 어딜까? 판테온.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고, 이것도 내가 찍었어요. 네, 카피라이트 이슈에 안 걸릴까봐 내가 찍은 사진으로 했는데, 이게 판테온이고, 내가 한 여기쯤에서 찍었어. 12월 20 며칠이었어. 29일인가? 네, 근데,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천장이 뚫어져 있어요. 천장이 뚫어져 있고, 천장서부터 시작해서 벽돌로 이렇게 저걸 안 하고, 별도의 뒷목이 없이 장력으로 이렇게 유지를 한 돔 형식의 가장 큰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신전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1000년 넘게를 갖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걸 예배당으로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관광 명소로 쓰지만 계속해서 예배당으로 썼었고 너무 아름답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판테온을 보면서 진정한 경험이라는 거,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가져야 될 3가지 조건이 뭐냐? 기원전 1세기에 비트루비우스라는 로마의 건축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걸 한 거예요. 입주자 조사, 입주자 만족도, 아파트 입주자 만족도.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좀 산 다음에 그 건물에서 산 너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냐를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비트루비우스의 3원칙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나중에 현대까지도 와서, 요새는 뭐에 그 원칙이 쓰이냐면은, 포스트 오큐펀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빌딩에 들어간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냐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때 그 고대 건축학자가 3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이 퍼미타스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조적 조화? 이런 말이에요. 이 집은 어느 집인지 아는 사람? 우리 집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건축가가 지금 아니야 맞았어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미국에 있는 건축가가 지금 라이트라고 하는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자가 지금 폴링 워러라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 주가 이렇게 있으면 펜실베니아 주 한 딱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일부러 가기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 집인데 가서 보면은 뭐 사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나는 가서 처음엔 보고 나서 막 이런 거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막 이랬댔어.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특히 뭐가 참 좋냐면 이 집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하고 이 집의 조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정말 조그만한 베란다에 테라스 하나, 타일 하나, 그 안에 있는 가구도 다 만들었어요, 프랭크 라이트. 그래서 가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포미타스라는 건 뭐냐면 구성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환경들하고 조화로워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여기는 어딜까?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모르겠지. 힌트? 서울에 있어요. 또 힌트?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본관이에요. 우리 지금 경복궁에서 저쪽, 어디죠? 다해동 쪽으로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인데, 참 좋아요. 뭐 어떤 점에서 그러냐, 보기에는 왜 저렇게 지었을까? 쉽게 지었는데,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고풍이라고. 특히 좋았던 점은 되게 편리해요. 아주 옛날에 국군 통합병원으로 쓰던 빌딩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아주 툭 터가지고서 갤러리를 만들어놔서, 특별전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이렇게 방들 사이를 갖다 옮겨가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같은 작품을 갖다 내가 밑에서도 볼 수 있고, 정면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말 부자여가지고 자기가 큰 사닥다리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못 보는 그런, 경험들 갖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이 유틸리타스라는 건 뭐냐면 편리하다는 거예요. 편리해야 된다. 그 기능을 갖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건 알겠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렇게 멋있진 않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참 멋있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지역도 멋있지만 비공개되는 지역 쪽에 이렇게 자기네들 라이브러리 지어놓은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지어놓은 것도 참 멋있고, 이 안에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스페이시어스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멋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참 넉넉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해요. 베너스타스는 아름답다. 미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켰을 때 빌딩에서도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꼭 빌딩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갖다 만든다고 할지라도 공히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미타스 구조적으로 조화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유틸리타스라는 게 행동적인 측면에서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너스타스는 그게 표현된 방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다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의 경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 어떤 하나의 도매 기술을 가지고 또는 어떤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매니팩처링이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를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할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게 뭘까? 삐삐. 네. 삐삐이 뭐 하는 거지? 탔어요? 다른 거? 네. 자, 요거예요. 이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지. 네, 그래서 일부러 요 사진을 뽑았는데, 자, 다른 거를 해도 되지만,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요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크고 복잡한, 상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좀 가라앉고 있어요. 그게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건데 가라앉고 있고 이제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작고 리미티드 되어 있는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또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진정한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수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거는 이 앞단, 신상품,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앞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앞단이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홀히 되어 왔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인간중심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또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될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갖다 활용해야 될까 하는 걸 고민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는 이런 삐삐과 같은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런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우리 이 수업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자, 없으면은 지금서부터 10분 동안 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고, 아직 나가는 거 권장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랑 얘기를 하고 싶거나, 또는 이 청강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 합시다.